안녕하세요. 경제창귀 이재환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찔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중에서 늘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좀 지겨울 멘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냐? 그러니까 수익은 늘 나죠. 특히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면 초심자들은 수익이 더 잘 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발성,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재수성 뭐 이런 걸 배제하고 정말로 정당하게 누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 물론 시장에 따라서 계속 중간중간 조정을 받겠지만 계속 위로 올라가는 시기가 중요하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정당한 손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에가 있습니다. 그럼 정당하게 난 손실을 인정하려면 그 앞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면 늘 그렇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한 손실이라도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손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계좌를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단 논법을 쓰는데, 항상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그리고 정당한 손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내 계좌는 항상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예를 들 때는 항상 이제 좋은 부분을 예를 들 것 같지만 항상 실패담을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오늘도 역시 용두삼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 실패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2010년도죠. 2010년도 11월 11일이네요. 그러니까 11월 11일 빼빼로 된 거는 아마 기억을 하시는데, 그게 2010년도 11월 11일에 우리 증시에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포털 사이트 쳐보시면 빼빼로데이 옵션 만기일 이렇게 치면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날 시장이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날 2시, 그때는 3시에 마감을 하니까 2시 50분에 동시효과에 들어가면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데, 그날은 2시 50분에 들어가서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모 외국계 증권회사가 그때 프로그램 매물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옵션이 250배 수익이 났습니다. 그 짧은 10분간에 250배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일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 증시가 무슨 도박판이냐, 외국계 증권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연일 도배가 됐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가끔씩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드릴 얘기가 그 빼빼로데이 옵션 만기일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운이 좋게도 그 250배짜리 옵션을 그날 샀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선물 거래를 주로 했고, 약쪽 차익 거래나 합성 포지션을 많이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적게 가져가는 투자를, 양방향 투자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합성 포지션을 청산, 그러니까 보통 만기가 오면 개인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만기 직전에 청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청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양쪽 포지션을 다 청산을 하면서 포지션을 줄여 나가면서 이제 2시 50분 전에 포지션을 다 줄여서 이제 그 달에 거래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양쪽 포지션을 다 줄이면서 청산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시 50분인데 제가 여기 잠깐 참고를 해서 시간이 안 나와 있네요. 봤는데 제 기억에 2시 한 50분 직전 48분, 49분 요때쯤 됐을 때, 그러니까 1, 2분 전이었는데 포지션이 다 줄이면서, 그러면 제가 전 옵션 거래가를 다 보잖아요. 합성하신 분들은 다 보실 건데, 그래서 그걸 다 줄였는데 어느 특정 포지션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특히 왜냐면 만기가 다가오면 그 가격이 세타값이 줄어들어서 제로에 수렴하고, 그게 이제 1,000원에 수렴하거든요. 1,000원에 수렴하는데 분명히 1,000원에 수렴해야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2,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지션을 다 줄여 나가다가 갑자기 그 2,000원을 보고, 뭔가 이제 오랫동안 거래를 했고, 또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날 딱 보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옵션을 샀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줄여서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계좌 하나, 특정 계좌를 그 2,000원을 그냥 사버렸습니다.
또 적지 않은 금액으로. 그래서 그날 그 달에 번 돈은 없는 걸로 생각하자라는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2,000원을 샀습니다. 아마 그 제가 계좌를 캡처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아마 방송에 자료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샀던 그게 그 지금 여기 보니까 252.5인데 이거를 2,000원을 주고 제가 샀습니다. 그 마감하기 1분인가 전에 그랬는데 동시효과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그날 뭐 이거는 어차피 그 버리는 돈이다 생각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런 변동성이 나오면 3시 전에 그런 변동성이 나오다가 3시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웬만큼.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시가 되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계산을 막 했죠. 이게 얼마냐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때 몇 배라는 생각이 안 나고 제가 샀던 2,000원이 49만 9천 원이 됐습니다. 그 여기에 자료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을 주고 샀던 게 49만 9천 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뭐 한 주만 사도 50만 원 수익인 거죠. 근데 뭐 그 2,000원 하나를 샀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2,000원에 사서 49만 9천 원에 매도를 하니까 정확하게 250배 수익이 났고 그날 빼빼로 데이 때 250배 수익이 났다는 게 바로 풋 252.5를 얘기합니다. 아마 제 계좌가 나갈 캡처된 부분이 나갈 건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250배 수익을 그날 처음 내봤죠. 그래서 2,000원을 주고 샀던 게 49만 9천이 되면서 처음으로 250배 수익이 났는데 어마어마하게 났죠. 그래서 이게 어안이 벙벙했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 계좌는 톡칭 얘기하면 박살이 났죠 뒤에. 왜냐하면 그동안 합성 거래나 차익 거래로 잘 해왔던 부분이 그날 거래로 큰 수익이 나면서 이걸 다시 이런 매수 거래를 재개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런 매수 거래를 재개하기 시작하면 계좌는 계속 우하향해서 결국은 번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행운에 가까운 수익이 그 행운만을 가지고 담보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에 갈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운이 좋아서 그 돈으로 1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면 마이너스 10억이 될 때까지 내가 계속 그 방법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도박을 했는데 1억을 땄다. 그러면 나의 뇌는 계속 그걸 1억을 땄기 때문에 하라고 계속 시킵니다. 야, 다시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렇게 계속 내가 시키는 명령대로 하다 보면 한 마이너스 10억 정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적어도 그 정도 10배 정도 손실이 나야지만 내가 이거는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죠. 그 인식이 들 때까지 그 한 번의 수익 때문에 계속해서 패가 망신할 때까지 반복적인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누가 나빠서 그런 거라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뇌가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테크니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뇌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심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책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제가 보신 것처럼 250배라는 인생에서 최고의 수익을 한번 거둬봤지만 사실 그걸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겠다라는 교훈만 얻은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하지 않았고 이런 이제 리스키한 매매를 안 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걸 결국 돌고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정당하게 벌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절대 내게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거만 안 되면 다른 거는 그냥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또는 정당하게 이런 손실조차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냥 도박이 되는 거죠. 심리는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결코 원하지 않는 행운의 수익이 내한테는 독이지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테마주를 한번 따라가서 수익을 냈다? 계속 따라가서 그걸 100번 1000번 하면 그게 과연 수익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고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장이 어렵다면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고요. 뭘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줄여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숨만 쉬고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 거기서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자가 결국은 또 뒤쪽에서 독식을 하게 되죠. 항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250배 수익이 난 계좌도 결국은 폭망한다.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요 얘기를 제가 한 편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요 직후에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가장 컸던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또 한 번은 차이나 쇼크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쇼크 때도 제가 계좌를 한번 찾아볼 텐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번 냈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더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행운으로 발생된 수익 혹은 행운으로 접근하는 방법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창 위 이재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